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건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법무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평양의 법무장관이 사실상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치마스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 기자. 네.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는 원래 여당에서 먼저 꺼냈는데 이낙연 대표가 어제 예. 필요한지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했죠. 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대상이 둘 다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 하자는 얘기인데 오늘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속된 말로 그 카드 도박할 때 나오는 묻고 더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좋아 받고 한 사람 더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받은 거는 윤석열 받고 우리 추미애까지 더블로 하겠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의도는 어제 그 법사위원회 야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누구랑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도 그 국민의힘 간사가 지금 출발했다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어제 보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도대체 누구 맘대로 부르느냐. 야당이랑 쏙닥해서 국회에 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죠. 도대체 그 검찰총장이라는 분은 또 누구랑 얘기해서 국회에 위원회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오려고 그랬을까. 그게 진짜일까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국정조사단 법사위든 열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마이크를 줘서 저번에 국정감사처럼 한번 여론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스피커를 주겠다,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감이다,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낙연 대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다른 의원들 얘기가 그 이낙연 대표 얘기는 이낙연 대표 얘기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거취를 결정하고 사퇴하라 그런 얘기를 강조한 거였지. 그러면서 일단 상황이 법무부 지금 징계위원회 징계심사를 해야 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법적인 처분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 이런 걸 냈으니까 일단 그걸 지켜보자. 국정조사는 일단 일단 접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죠.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스피커를 대주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저번에 국정감사 같은 그런 일이 또 생길 테니까. 자, 배 교수님. 네. 지금 가장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판사 사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해명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그 해명이 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 사찰을 둘러싸고 검찰 그리고 여당 또 이제 법원 측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요. 일단 뭐 검찰 측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집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그게 주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자체가 사찰이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판사들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지 판사 개인 성향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검찰이 판사들 머리 위에서 있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공수처에 고발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당장 법원 행정처가 나서서 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예.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당장 영장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건 뭐 확실하게 사찰이 치명적이겠죠. 예. 증명이 될 또는 이제 이 사찰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찰로 결론 날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연루가 됐다면은 이게 엄청난 전국의 폭풍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한 게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의 해명은 네. 그게 관행이란 얘기죠. 공개 그렇죠? 뭐 이제 해명은. 예. 불리하면 다 웬만하면 이제 관행으로 예. 넘어가는데 제가 예. 말씀드린 데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세평도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그런 부분도 예. 들어있고 그렇다면 이제 무리야기 법관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구속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과연 흡사하지 않나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진위가 정확하게 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여기까지 사태가 왔는데요. 그 정의당이나 또 여당 일각에서 이 정도 사태가 되면 문 대통령이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요구들이 맞죠. 예. 이게 그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이런 그 갈등 대치가 너무 오래 가니까 국민들이 힘들고 피곤하다. 피로감도 있고요. 예. 뭐 아닌 말로 둘 다 자르든지 예. 윤 총장을 해임하든지 뭐 이렇게 대통령이 결단을 다 임명권자고 인사권자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가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네. 일의 영역이고 일단 징계위원회 그리고 임기가 2년 보장된 그 검찰총장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죠. 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나설 수가 없고 나서면은 무슨 말을 하면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명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주장은 어제 한 의원은 뭐 대통령이 그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서 뭐 예. 아무 말이 그 부분 없었다는 때문에 것은 더 예. 첫째 뭐 민주당 의원들 해석이기도 하고 사실 뭐 그렇게 그럴 듯하고 적절한 해석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한번 준 거다. 오늘은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금 그 감찰부터 지금 그 직무정지 행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런 해석이죠. 그 법무부 장관이 이루고 그것을 신임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굳이 어차피 대통령이 그 일을 다 법무부 장관에게 다 위임하고 법무부 장관 권한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하는 얘기가 이 정도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물러나라. 뭐 이낙연 대표부터 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특한 캐릭터도 있지만 버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여권 인사들의 인식은 이 일의 근본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라는 거고 그 깊은 인식은 뭐 뿌리가 깊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검찰들의 그 반발, 그 이후로 민주정부 혹은 진보정부 혹은 뭐 민주당 정부 이름은 뭐라고 했든 들어서서 검찰 개혁을 할 때마다 검찰이 반발이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반발하고 시각이죠. 또 청와대 혹은 정부 실세, 뭐 여권과 관련된 수사를 과잉 수사를 벌여서 개혁을 검찰 막아왔다 개혁을 이런 게 막아온 시각이죠. 예. 그런 연장선상에 벌어진 거고 결국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과잉된 권력을 개혁 과정에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청와대 그리고 여권 민주당의 시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류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뭐 그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뭐랄까 거칠긴 해도 저 정도 되니까 견딘다 이런 시각이 그런 있는 얘기도 거죠.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캐릭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독특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정도 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저게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이 나서 면직 혹은 해임 결정이 나면 그때 무슨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때는 해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나설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서서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뒤에서 저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네가 해라 하는 모양새가 결코 저렇게 오랜 혼란을 방치할 문제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백 교수님은? 뭐 예. 이제 그런 얘기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 계속 예. 제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정의당에서도 좀 예, 하고 예.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청와대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예. 입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대통령은 권한을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 예. 장관에게 위임을 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판단 그리고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나서겠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진행 중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징계위원회, 하나는 예. 지금 징계 절차가 예. 진행 중이고 또 징계 절차뿐만이 아니고 법적인 다툼도 진행 중이에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 정지,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그걸 좀 정지하라고 예. 가처분 신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뛰어들 경우에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뛰어들었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어느 쪽에도 있거든요. 비판은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임기제 총장이니까 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고 지금 신임을 한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두 가지 다툼이 종료되기 전에는 뛰어들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징계위원회 절차가 뭐 종료가 된다라든지 예.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서거나 또는 두 사람 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동시 책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동시 책임을 물린다면 이 청와대 판단이 두 쪽 다 잘못이 있다는 모양새를 익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예. 검찰 개혁을 신임을- 완수를 해야 예.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예고까지 하면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예. 얘기가 뭐냐면은 보고는 사전에 예. 추미애 법무장관 측으로부터 절차를 거쳐서 받았다. 예. 그렇지만 특별 언급이 없었다. 그 라는 얘기는 얘기가 신임을 있거든요. 했다는 근데 말을 특별 언급은 없었다라는 예. 얘기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얘기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다라는 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임을 할 것이고 예. 다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때 더 이상 두 사람 다 그대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뭔가 개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징계 절차가 결론이 날 때까지 대통령께서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순차적 어떤 그 징계 결과 해임으로 나온다면 총장 해임 이후에 어떤 개각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교체 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고요. 예. 당장 이제 대통령 입장은 선택을 해야 될 게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예. 해임이나 면직 결론이 났을 예. 경우에 대통령께서 이게 부당하다라면 어떤 입장을 밝히겠죠. 그러나 예. 또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쿨하게 수용한다는 얘기는 예.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여러 가지 책임이 있으니까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사실상 그런 결과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의사 표현이 그렇겠죠. 된다라는 예. 그런 해석입니다. 예. 다른 얘기 혹시 네네. 우리 공수처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장 추천 결국 뭐 예상 다 하셨던 거죠? 무산될 네네. 거? 그렇습니다. 예. 한번 어제 무산된 이후 상황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네. 지난번이랑 똑같이 회의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께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은 회의가 진행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습니다. 다시 투표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라서 똑같은 결과라서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들으셨지만 변협 회장 입장은 이런 짓 더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죠 지금. 네, 무한 루프로 반복된다 뭐 예. 이런 얘기죠. 지금 예.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은 예상하셨죠 얘기죠.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예상도 예. 예상대로죠. 그래서 예. 지금 마찬가지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검찰 출신 1명 예. 공수처장 후보, 비검찰 출신 1명 이렇게 해서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5명밖에 예. 못했죠. 야당 지금 추천위원들이- 최종 후보 좁히는 과정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야당 추천 인사 배제하고 여당 추천 인사 배제하고 중립지역 추천 인사 가운데 그러니까 투표를 한 그 거죠. 저번에 한 예. 사람 중에 가장 표 많이 나온 사람 예. 중에서 이제 주로 대한변협하고 이제 예. 법원행정처장 추천한 인사들로 이제 예. 그
조합을 만들어서 검찰 출신 한 명, 비검찰 출신 한 명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표가 나는데 야당 출신 추천위원들이 검찰, 검찰 두 명을 계속 고집하면서 계속 두 명이 반대를 해서 이제 표가 비토란 거죠.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이제 해봐야 계속 무한루프 반복이고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법적으로는 국회의장이 한 번 더 해봐라면 할 수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곧바로 그 어제 저 추천이 하는 동안에 법안 심사소위 열어서 예. 공수처법 개정을 심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뭐 공수처법 개정하겠다 방법이 예. 없다 그러고 야당은 야당대로 계속하자 이런 그 상황인데. 계속 하자를 들어줄 가능성은 지금 없는 네, 분위기 그래서 아닙니까? 김태년 예.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뭐 저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토크라시다 이런 뭐 용어까지 쓰던데. 예.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으로 가는데요. 일단 지금 다른 사안들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예. 총장 뭐 직무정지 사건도 있고 또 예산도 하고 그래야 돼서 원래 30일쯤에 법사위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을 하려 하고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좀 늦춰서 예산안 먼저 다 하고 예. 뭐 3차 지원금 그렇게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닥을 12월 잡고 있습니다, 9일 이번 정기국회 끝나기 전으로 좀 한 일주일 정도 거의 뭐 수년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예. 민주당 배 쪽에서. 교수님, 지금 보시기에 여당은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건 원래부터 가고 있었죠, 지금. 이거 안 될 거는 이미 다 예상하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차는 달리고 있고 잠깐 내려가지고 저쪽에 한 거죠, 지금 상황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차 똑같이 예.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야당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예. 여당은 어떻게든지 현 제도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를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법 자체에 보면 비토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예.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교섭단체가 2명이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여권이 2명이고 예. 근데 당초에 교섭단체, 야당 교섭단체가 한 군데로 될지는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2명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6명을 찬성해야 되니까 사실상 비토권이 돼버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법을 바꿔야 되고 아시겠지만 7명 중에 6명을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면은 5명도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예. 것인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대 국회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0대 국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공수처법 통과 예. 문제하고 선거법 통과 문제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야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제 물리력으로 반대해서 예. 무더기로 지금 기소가 된 그런 상황. 그래서요. 지금 네.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상황이 결코 어떤 국민의 여론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럼 지금 저항수단이 뭔가요? 국민의힘의 계획은? 국민의힘은 지금 저항 수단이 없죠.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피해자가 그래서, 되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독주의 모습 예. 그리고 자기들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4월 재보선에 지금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예. 제가 아까 지난번 20대 국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공교롭게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또 4월 총선이 있어요. 그러나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4월 총선 때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과연 이제 똑같은 전략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도 똑같은 전략이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당하는 피해자 모습을 가지고 4월 재보선 때까지 끌고 갈 것이다. 예. 이런 저는 전망입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황 기자?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패스트트랙 때 몸으로 막았잖아요. 막았다가 현역 의원 9명 포함해서 지금 전현직 의원 보좌관에서 예. 27명이 재판받고 있어요. 예. 저기서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고 뭐 굉장히 처벌이 엄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거 못한다. 몸으로 막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두 보이콧은 번째. 어떤가요? 네? 일정 보이콧 코로나 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장외투쟁 그것도 못하죠. 예. 저번에도 했지만 할 수 있으면 국회 그 본관 앞에 모여서 뭐 피켓팅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대로 선거 전까지 계속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서 여론에 호소해서 민주당의 독주 모습을 부각시켜서 뭐 여론에 호소하고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선거에 유리하게 만드는 국면으로 가는 정도의 방법밖에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지고 나서 뭐 똑 떨어지는 방법이 없다는 게 답답하겠군요, 지금. 의석수가 그렇습니다. 무섭죠, 예. 지금. 저 의석수가. 의석수. 근데 네.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20대 총선에서도 이 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또 이번에도 이 이슈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역시 선거랑 맞물린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재난지원금. 야당에서 먼저 하자 그랬고 여당이 받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 예산을 깎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죠. 여당은 그걸 깎아서 재난지원금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주자는 거는 다 입장이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하자라는 예. 게 이제 국민의힘이고 예. 당초에 민주당에서는 추경으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루 만에 민주당이 바꿨어요. 입장을 바꾼 거는 결국은 두 가지 같아요. 예. 하나 이제 주도권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결국은 잘못하면은 끌려갈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리고 뭐 500명이나 코로나 환자가 뭐 확진이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돈은 정부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주도하자라는 그런 전략적인 선회가 있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증액적으로 약간 가닥을 잡았어요. 예. 그렇다면 증액한다면은 순증한다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 그린 뉴딜을 깎는다는 게 연계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예. 문제 여기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차피 이게 3차, 4차로 계속 재난지원금 문제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고 또 부족하면은 내년에 또 추경을 잡아서 할 것 같다라는 예. 이제 이런 계산이 담기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21조가 잡혀 있는 예. 한국판 뉴딜형 예산을 대폭 10조 이상 깎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절대 깎을 수 없다.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3조 6천억 정도의 재난지원금 문제는 별도로 잡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진통이 아니고 여당 입장에서는 주요 어떤 공약 사업인데 그린 뉴딜은 그걸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예. 부분 양보 못해도요. 어제 예. 뭐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도 이제 그 관련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그린 뉴딜 예산 중에 애매한 게 있어요. 예. 그 전에 하던 거에 그 이름만 갈아 껴가지고 누가 봐도 예. 약간 포장해서 AI로 뭐 하겠다 그래갖고 예산 올린 것 같은 그런 것도 예. 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협상이라는 거를 여당이 뭐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예산 협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100%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고집을 정도 부릴 수 없다. 예. 뭐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는 상황에서 좀 삭감해서 그거를 재난지원금에 집어넣고 그럼 합의 가능성이 좀 증액하고 꽤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일단 할 텐데요. 예.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증액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 뉴딜 예산에서 한국형 뉴딜에서 야당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증액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선별 지원할 쪽 예, 예. 하겠다는 쪽이 뭐 여야다 많으니까 예. 뭐 정의당이나 뭐 이재명 지사는 역시 계속 전 국민에게 주자 예. 그러지만 아마 거기에 여야 입장 모두 정리는 여당의 입장은 좀 정리가 돼 있는가요? 지금 선별 지원이냐? 여당도 지금 오늘 김태년 대표 등도 예. 피해가 심한 쪽에 좀 주자 이런 쪽이니까 선별 약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선별인가요? 많죠. 네.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도 선별 지원이고 약간의 양보 이렇게 정리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요. 예. 선별 지원 문제는 지금 여야가 똑같아요, 입장이. 예.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선별 지원이었고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이름을 예. 재난 피해 지원금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별하겠다는 피해 입은 거죠? 예. 대상을 주겠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 플러스 피해 가구 이렇게 대상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별로 되고요. 그래서 선별이냐 보편적 문제 지원이냐 이 예. 문제는 정리가 됐고요. 정리가 된 거. 그래서 이제 3조 6천억 원을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3조 6천억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1차 재난금 지원 때는 12조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차 때는 뭐 7조 8천억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일부 양보하고 또 예. 21조 예산에서 일부 양보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3조 6천억에 대해서 여야가 예. 무난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오늘 봅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 한 기자 잠깐 말씀. 선별과 그 전체 지급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이제 거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이. 예, 결론 난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 별로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선별 지원하겠다는 건 예. 이번에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